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10번째 21편의 10번째 조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글을 읽는데 한번 이렇게 쭉 가볍게 읽어보면 뭐 됩니다.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글에 읽는 가운데 여러분 글에는 진이 있고 진이 있고 가라고 해도 되고 거짓 위 아이고 또는 가 이렇게 이런 게 있죠. 빌려온 거 가탁 이런 거 빌려온 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진은 우리 한의학에서 문헌에서 진은 뭐냐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경험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이죠. 진은 뭐 옳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비로서 판단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증상이죠. 일종의. 자, 어떠한 인문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진위하면은 진실과 거짓, 그러니까 참과 그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헌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어떠한 것이 일어났었느냐 이런 것이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실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평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진실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죠? 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거짓이란 건 정말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고 이 사실의 증명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식을 여기서 그러니까 위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서변에서도 요 문제를 썼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제 보완해서 설명한다면, 자, 위라고 하는 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글에는 진, 그러니까 사실도 있고 거짓, 해설 같은 거죠. 해석.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글을 보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한농 금계율학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학 서적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읽게 되면은 혼란이 와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벌써 한 20년 됐죠. 이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겁이 덜커덕 난 거예요. 글 가운데 차 띄고 포 띄고 하니까 읽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읽을 내용이. 그런데 그 훈련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글을 쓰면서 파악을 하니까 오히려 글을 보는 눈과 그 글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에 그와 같은 사고방식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썼죠.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글 가운데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자, 이 반대말은 뭐죠? 거짓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반대로 거짓도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의 주해문자, 해석 같은 것들, 병리, 이와 같은 개념들도 글 가운데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철저한 실증주의에 근거했을 때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글도 아주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 부인 유예, 부인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수유증이죠. 모유를 통해 가지고 아기한테 젖을 물리는 거죠. 이게 근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부인이 아기한테 모유 수유 중에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뒤에 해석에 가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중이 허하여. 이것은 누구에 의한 판단이죠? 중이 허하다는 게. 중이 허하다는 것은 글 쓴 사람의 판단이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위죠. 거짓이죠. 이게. 예, 거짓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어떠한 글 쓴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번난구역 하면 중이 허에서 번난구역.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고라고 할 수도 있죠. 중이 허하고 번난 하며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글이 조금 짧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의 의도는 중이 허해서 이것이 병의 원인으로서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 이렇게 토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중이 허해서 번난구역하면 안중익기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안중익기가 뭐죠? 이것도 누군가의 관점. 이와 같은 중이 허하기 때문에 안중익기 해야 된다는 거죠. 번난구역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잠깐만 여기에 하는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번난구역하기 때문에 안중익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이 허하기 때문에 안중익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중익기라고 하는 것도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해석 주의 문자 해석 또는 크게 보면 주의 문자죠. 예. 이와 같은 주의 문자가 그러니까 원래 본문은 뭐죠? 부인유의 번난구역 하면 피중대환으로 치료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이 두 개의 용어는 누군가가 조문에다가 삽입시킴으로 해서 이 글의 의미를 해석한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이 조문에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론이라든가 금교율학 대부분에 보면은 흉중 뭐 유음이라든지 뭐 복음이라든지 심화유숙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조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자 이렇게 막연하게 중이 허하다. 도대체 이 중이 허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 고전에 해당되는 글을 이렇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줄만 보면 돼요. 한 조문만 책상 위에서 모니터에 띄워놓고 하루 종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안중이 있게 하면 너무나 시숙한 용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중이라는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잊기 한다는 게 과연 뭐냐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멘붕에 빠지게 돼요.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안중 잊기 하면 보중 잊기 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 뜬금없이 피죽 대환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되는 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중의하다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자를 통한 개념, 어떤 현상, 자기가 이미지를 추구할 거 아니에요. 중의하다는 거. 중의하다는 건 대체적으로 비위가 허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한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까? 있기라고 하는 것도 환기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허라든가 있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전 사람들, 당대 이전에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있기라고 하는 것과 안중이라는 개념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이나 이와 같은 문자들은 우리가 조심 있게 해서 봐야 되고 이것이 과연 증상과 처방과 맞아 떨어지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한의 서적을 읽고서 고전을 읽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책을 넘기는 순간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허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중허, 보중, 안중, 있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허구에 빚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자서변, 허사론, 증후론 같은 거를 여러분 왜 제가 썼는가? 그것을 왜 앞에다 썼는가? 바로 이와 같은 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세 사람들의 글은 금원 시대 이후의 글은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 경학전서 제가 전충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예 여기는 그래도 이 금계유량만 해도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리를 제공한 반면에 전충록 같은 경우 아예 사실을 빼버리고 논리만 제공했기 때문에 그 책이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허당인 거예요. 이 조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상에서 쓰지 않는 처방이지만 거의 쓰지 않죠. 지금은 쓰지 않는 처방이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제가 아주 속된 말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눈을 뜨지 못하면 이것을 구별해내는 눈을 뜨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이 글을 읽게 되면 글에 우리가 놀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가 이 글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자, 제가 듣기로는 부인유는 출산이니 난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세한 것은 여기다가 쓰진 않았는데 일본 한 고반가가 한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에는 우리하고 글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이후에 조선시대 사람들 또 우리도 어느 정도 거기 영향을 받았어요. 주자 철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자는 뭐냐면 의리학이라는 거예요.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해서 의리. 그러니까 의리적인 면이란 참 좋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해석학을 주자학이 제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자학이 요즘에는 많이 비판도 받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비판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리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문자학, 기본적인 문자의 의미,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문자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얘네들은. 저는 처음에 일본 서적들을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예를 들어서 사서 오경 같은 걸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학문이라고 멸시했어요. 멸시. 왜? 저도 의리학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글자 하나 가지고 이거 출처는 어디서 나오고 춘추 이것은 어디서 나오고 이것은 어디서 나오고 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뛰어난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완전 기본적인 하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문자의 속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뭐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자학의 의미를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그 어떤 고반가가 모든 문헌을 뒤져가지고서 의학책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사한 것들, 이것이 난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저도 그 사실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 완전히 해석이 틀리잖아요. 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요게 봤을 때 그냥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문헌을 뒤져가지고 이 부인유는 알고 봤더니 출산을 의미하는 거고 난산이라는 뜻이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에 고통이 있었구나, 고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제 경우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글을 읽고 우리가 해석을 여러분 항상 조문의 근거에서 일단 해석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조문하고 관계없는 것은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별도의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별도의 자기 글을 쓰면 되는 거고, 저는 상한론과 금계유락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글의 내용을 근본으로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처방의 뜻을 도모하는 것은 중허로서 하는 게 아니고 번난 구역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중안, 안중, 있기는 참보 문자다. 후세 사람이 거기다가 몰래 보충한 글자니 빼는 게 옳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그냥 제가 책으로만 냈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거의 대부분이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왜 중어와 안중, 있기가 후세 사람들이 몰래 살짝 삽입한 주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빼는 게 옳다. 제가 제 의도를 알지 못하면 야, 고전의 글을 어떻게 감히 네가 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용기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론이라든가 금계유락에는 빼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문자라든가 조문들이 거의 뭐 금계유락은 반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설령 이 의안이죠. 중호하고 안중, 있기라고 하는 것이 처방의 약물과 맞아 떨어질지라도 지자는 취하지 않는다. 지자는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취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실을 어지럽히는 데 있어서랴. 짧지만 이 한 줄로서 저는 이 조문을 해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글들을 잘 제가 쓴 강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제가 쓴 주의 이 해석 같은 것들에 상당히 나름대로 글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자는 취하지 않는다. 지자는 누구죠? 실증주의의 근거를 실증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라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의사들이 지식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되게 뛰어나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와 같은 한의학에 너무나 많은 허사로 빚어진 그와 같은 문자의 개념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실증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지자는 취하지 않는다. 맞아도 설령 처방의 뜻과 부합된다 할지라도 취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러면 뭐를 취하느냐? 여기서 취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번난구역이죠. 번난구역.
이게 유일한 단서예요. 이게 유일한 단서다. 사실적인 단서다.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얘기할 게 많죠. 그죠? 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예, 우리가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자, 번난 구역이 정말로 심중 허번의 징후인가?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심중 허번, 번난 구역. 여기 번조증 있잖아요, 여러분. 예. 피죽 대환이 과연 안중 있기에 처방인가? 예. 의심이 되죠, 여러분. 이 조문의 번난이 대황, 황련, 황금의 증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허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글 쓴 사람의 의도는.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후세 사람이 생각하는 중어의 개념으로서 이 조문에서 나오는 중어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병독이 아직 심하지 않은 상태를 허번이라 하고 이미 심한 것을 실번이라 한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중어로서 만일에 심기부족이라든가 이것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죠. 심기부족이라는 용어, 비위 허약 같은 거로 파악하는 것은 본의, 조문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에 저라면은 이 경우에 소시오탕으로 가감한다. 예. 제 나름대로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나름대로 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철저하게 고전을 상한론과 금교요략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자주의가 아니고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자, 피죽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 석고, 개지, 감초, 백미. 열이 심할 때는 백미를 한다. 예. 또 번천이 심할 때는 뭐 백실 일분을 한다. 뭐 이것은 제가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 가운데 제가 쓰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저라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난해한 것보다는 그냥 소시오탕으로 번난 구역하기 때문에 소시오탕으로도 얼마든 치료가 가능한 어떤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경우도 똑같아요, 여러분. 산후 하리로 극허하면, 자, 하리로 인해서 극히 혹증으로 빠졌다는 거죠. 백두홍에다가 감초, 악욕탕으로 치료한다. 자, 이게 여기도 이것은 글 쓴 사람의 판단이죠. 조문이 미비한데 무슨 근거로서 그것이 허극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하리로 인해서 탈진했기 때문에 장차 허극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협렬하리에서 이 경우도 하리에 따라서 무조건 다 극허로 빠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협렬하리에서 여러분 농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대 백두홍탕으로 치료한다. 저 허극의 참보자는 비단, 무엇뿐만 아니라 편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서는 처방의 의도하고도 등을 지고 있으니 좋게 믿을게 못된다. 극허라는 말은 옳지가 않다는 거죠. 하리로서 만약에 탈진돼가지고 극허증에 빠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약탕을 써야죠. 통맥 사약탕 같은 종류를 써야죠.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상대적인 약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협렬하리하고 있고 변농혈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단 전체적으로 상한론과 금기요약을 숙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큰 의도에서 이렇게 조문 하나하나를 판단해야지만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보라는 말 이것도 다 후세 사람의 주의 문자라는 거죠. 주의 문자. 설령 산후하리로 그 사람이 극허할지라도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 일단 처방은
허극을 보하는 데 있지 않고 열리, 농열을 치료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열리가 해소되고 농열이 끝이거든. 그때에 따라서 수증 치제하면 된다. 이 밖에 무엇을 보할 것이냐, 무엇을 보한단 말이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벌써 허극하면 당연히 그냥 일단 떠오르는 게 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글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글에 표면적인 글에 놀아난다. 그 이면에 예전 사람이 말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용어의 혼란이 빚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와 같은 잘못된 용어에 의해 가지고서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편견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허극하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처방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백두홍, 감초, 악교, 진피, 황련, 백피 다 어떻게 보면 소염지하고 해열지잖아요. 악교는 지삽작용이 있고, 백두홍은 정말 혈농에서는 대표적인 어떤 약이잖아요. 이게 극허인 상태에서 쓰는 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편의 그 조문을 봤는데 제가 뭐 어떨 때는 막 서둘러서 막 강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개개인이 주석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석가. 나도 해석을 하겠다. 자, 주석가가 되려면은 조문을 앞에다가 띄워놓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감도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면은 생각이 떠올라요. 자기가 그 어떠한 글에 의해서 단서를 자기가 찾아내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한영 저 사람은 해석을 어떻게 했구나. 그 의도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를 들어서 상한론과 금계유령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좋은 점과 문제점 그리고 잘못된 점 현대의학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